시작. 자, 오늘 어디입니까? 도함수활용 2번 나갑니다. 도함수활용 2번이 뭐야? 극대극소 그리고 다함수의 그래프. 그래서 오늘은 증가감소의 정확한 정의, 극대극소의 정확한 정의,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 그리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비율관계 같은 좀 특징들 딱 얘기하면 끝. 알았죠? 뭐 필요하다면은 뭐 문제를 볼 수도 있는데 오늘 문제 거의 안 볼 거야. 그 필기하라고 사실 교재 가지고 오라고 한 거라서. 자, 간다. 일단 증가한다와 감소한다의 정의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해보자. 미분 가능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어떤 함수든지 간에 함수를 가지고 왔어. 증가하고 있다. 어느 구간에서든 실수 전체든. 감소하고 있다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뭘 가지고 판단해야 돼? 아니야.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더라도 증가는 얘기할 수 있죠. 자, 우리나라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왜? 뭘 가지고 판단해? 말 그대로 해가 지남에 따라 인구조사를 했던 인구조사 결과 인구수가 커졌으니까. 매 해마다. 맞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결국 뭐다? 해가 지남에 따라 더 뒤에 연도에, 더 뒤에 x값에 대하여 인구수라는 y좌표, 함수의 y좌표가 더 뭐하니까? 커지니까. 그래서 증가합니다. 반대로 이게 작아지면 감소하게 되는 거지. 알았죠? 감소는 따로 쓰진 않을게요. 이게 증가감소의 정의다. 자, 이거는 왜 해? 너가 노란색 식을 쓸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거는 뭐? 보고 읽을 수만 있으면 되는 거야. 알았죠? 근데 똑같이 내가 써준 이것과 문자까지 항상 똑같이 나올까? 그러진 않을 거다. 알았지? 조금씩은 바뀔 텐데 결국 이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 자, 두 번째. 아까 네가 말했던 거. 그 함수들 중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을 거야.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증가와 감소를 판단을 하고 싶어. 그럼 뭘 가지고 비교하면 돼? 접선의 기울기. 맞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볼 거야. 뭐 어떤 구간이든 실수 전체든 어떤 구간에서 뭐 해봤어? F'의 X들을 다 구해봤어. 근데 뭐가 나와? 0보다? 크거나 작다는 뭐야? 클 때. 크다면 뭐라고 한다? 증가한다라고 한다. 맞지?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요? 만약에 문제에서 증가한다라고 제공을 했다면 너희들은 그걸 통해서 F'의 부호를 가지고 뭔가 A, B, C의 범위들을 찾으러 가야 될 거야. 그때 F'의 X의 부호는 0보다 크거나 같아진다. 알았죠? 명제로 치면 역은 좀 달라진다는 얘기야. 성립하지 않는다. 알았지? 왜? 왜 달라질까? 왜 이 두 개를 구분을 해야 될까? 너가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하면 돼. 아까 말했던 명제. F'X가 접선의 기울기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만 나오는 함수들을 그려봐. 뭐 꼬부랑꼬부랑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꼬부랑꼬부랑 할 거거든. 근데 증가하는 함수에는 뭐도 있어? 이런 것도 있겠지만 순간적으로 잠깐 딱 멈췄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것도 증가함수거든. y좌표가 유지되고 있었던 구간은 한 번도 없어. 요 y좌표도 한 번 나오고 끝이란 말이야. 계속 증가하는 게 맞거든. 그런데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에는 어떤 게 있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겠지만 어느 구간에서 계속 상수함수가 나오는 이런 함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보아하니 이렇게 생기지. 그래서 명제는 이게 참이다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걸 가지고 뭐 참거짓, 진입판단형 문제라고 하죠. 참거짓 문제, 기억, 니은, 디귿 참거짓 문제 또는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하면서 1, 2, 3, 4, 5번 나오는 문제.
그런 문제들에서 잘 구분을 해줘야 된다. 알았음? 그 다음에 세 번째. 아, 이거 괜히 지었나? 방금 그 그림 머릿속에 떠올려봐. 마지막 그래프. 한동안 상수함수가 나오다가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 어느 범위에서는. 다항함수에서는 그런 함수 존재해야 하네. 일정 구간에서만 순간적으로 잠깐 상수함수가 나오는 그런 함수 존재해야 하네. 안 하지. 그러면은 증가한다와 F' 0보다 크거나 같다가 결국은 똑같은 예시를 똑같이 가지고 있네. 진리집합이 똑같네. 그럼 뭐 한다?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과 F'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과 증가한다라는 말을 같은 말로 사용을 합니다. 아, 물론 뭐는 해야지. 이 다함수의 예시 중에 아예 실수 전체에서 상수함수인 말 그대로 상수함수는 제외합니다. 알았죠? 최소 1차 이상. 하면은 모든 함수들에 대해서 F'에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무조건 증가함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 알았습니까? 예, 끝. 여기까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다? 뭐 다른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뭐 계산형이든 참고적인 문제든 네가 조심해야 될 거. 바로 진입판단형 문제에서 뭘 잘 봐야 된다. 얘네들도 얘네들이야. 오케이? 이거는 읽을 줄 알아야 되니까 요거 두 개로만 얘기할게. 이거랑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문제 23번이라 치면 23번 문제의 설명에 나올 수도 있고 기억 안에 나올 수도 있고 니은 안에만 나올 수도 있어. 뭐? 어떤 함수를 보고 있는지를 잘 구분을 해주세요. 알았지?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라고 하는 순간 이 위에 거 보면 안 되지. 얘만 봐야지.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라고 하는 거.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라고 할 때는 두 번째 거로만 봐야지. 알았죠? 그거 가지고 진입한단 문제 진짜 많이들 틀려온다. 생각보다. 알았음? 자, 그러고 나면 증가감소는 끝. 증가감소를 왜 판단을 했어? 그래프 그리려고. 그래서 사실 증가감소만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너는 그래프 그릴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다시 배워보자가 아니잖아. 사실은 간략하게라도 그릴 줄 알잖아. 원래라면은 이거 다음에 바로 나는 다함수 그래프 그림 방법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근데 뭐 설명하는 순서상 그래프 안에서 요런 점 읽어야 되지. 요렇게 생긴 점, 요런 점. 여기가 어떤 점이야? 극대. 그런 걸 읽기 위해서 극대극소를 먼저 합니다. 알았죠? 자, 함수의 극대와 극소다. 자, 또 물어볼 게 나왔다. 그죠? 요번엔 시간을 조금 줄게. 극대의 정확한 정의가 뭘까? 얼버무려도 됩니다. 내가 정리 한번 해줄게. 자, 극대의 정의가 뭐야? 가자. 그냥 함수의 극대극소는 증가감소와 무관합니다. 방금 너가 잠깐 녹화 껐을 때 뭐 했어? 증가에서 감소로 바뀔 때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 근데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데 있잖아. 극소일 수도 있어. 이거 극소야. 그리고 증가감소가 안 해도 극대극소일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면 이거 극대야. 알았음? 자, 그래서 극대극소의 정확한 정의. 나 X는 A를 포함하는 모든 구간이 아니라 어떤 구간에서, 즉 하나의 구간만이라도 밑에 거 만족하면 다 극대극소라고 부른다. 근데 그 하나의 구간을 막 랜덤으로 찾는 느낌보다는 보통 우리는 어디? A를 포함하는 아주 좁은 그 주변만 봅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그 주변만 딱 봤을 때 어떻게 된다? 그 y좌표 FA가 그 주변에 있는 구간에 있는 주변에 있는 다른 y좌표들을 보다. 뭐하다면? 크거나 같다면 그때 함수 fx는 x는 a에서 극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알았음? 이게 극대극소의 정확한 정의다. 그러면 반대로 누구? FA가 주변에 있는 다른 X에 의한 FX, Y좌표들 보다. FA가 제일 작거나 또는 같아진다면
뭐 fx는 x는 a에서 극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보통 방학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똑같은 예시 들어주지. 너무 좀 그러나? 자, 극대인 곳을 모두 골라보시고요. 극소인 곳을 모두 골라보시오. A, B, C, D, F로 답하면 됩니다. 빠뜨렸어. 극대, 극소 잘 찾았는데 빠뜨린 게 하나가 있어. 자, 간다. 보기 들어봐. 일단 극대 어디? 왜? 주변에 있는 y좌표들보다 뒤에서의 y좌표가 제일 위에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아까 이게 왜 극소인지 극대인지 알겠냐? 주변을 보면 다른 y좌표들보다 얘가 위에 있잖아. 극대다, 이것도. 꼭 이렇게 돼야만 극대라고 안 해. 알았지? 자, 어쨌든 극대입니다. 그런데 얘 가끔 헷갈리는데 잘 했네. 왜? 잘 봐. 이 y좌표들보다는 얘가 위에 있잖아. 그리고 얘네 y좌표들과는 어때? 같다를 만족하지. 그러면 얘도 넣어야지. 다른 y좌표들보다 크지는 못하지만 같다를 다 만족해주고 있잖아. 근데 극소의 정의도 등호가 있네. A는 극대이자 극소인 곳이야. 알았음? 알았음? 가끔 이 A 가지고 시비 걸거나 물어보실 텐데 가끔 존재합니다. 조심하세요. 알았죠?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뭐였다? 미분이 가능하다 안 하다를 무관하게 그냥 극대극소를 다 살펴봤어. 어때? 이런 것도 있었고 막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었지. 심지어 이런 것도 있었지. 찍찍. 맞죠? 극소도 마찬가지겠지. 맞지?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거 지워도 돼? 증가감소? 우리는 어느 과목을 하고 있다 지금 현재?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우리는 어느 과목을 배우고 있다 지금 현재? 여보세요? 과목. 아니, 수학 안에서 무슨 과목? 아니, 과목. 교재 첫 장에 뭐라 돼 있어? 그렇지. 수투. 자, 수투에서 다루는 함수가 어떤 함수야? 제일 많이 다루는 함수가 어떤 함수야? 다항함수. 갑자기 지수함수를 가지고 와서 미분을 하거나 하는 거야. 미분을 하려고 해봐야 다항함수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3, 4차지만. 맞죠?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하여 극대극소를 하러 갈 거야. 그러면 방금 극대극소의 정의 배웠고 예시들 대충 내가 중앙적으로 그려봤으니 이 중에서 미분 가능한 것만 남겨보자. 그럼 뭐야? 얘네 두 개밖에 안 남지. 맞죠? 그럼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극대극소는 전부 다 어떤 일이 발생하네? 프라임이 순간적으로 0이 되는 거야. 또는 프라임이 부호가 증가함수를 나타내는 그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거나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일이 발생하는 거야. 즉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거나 감소해서 증가로 바뀐다. 여기서 그게 네가 말했던 이 내용들이 나오는 거야. 저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알았죠? 자,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극대극소 어떻게 한다? 일단은 따가라. fx가 x는 a에서 그 값을 가지면 어떻다? f'의 a는 0이다. 알았음? 자, 그런데 fx 미분 가능한 함수의 fx가 미분을 해서 a를 넣어봤는데 0이 나왔어. 근데 이면 무조건 극대극소냐? 그거는 아니지. 뭐 해야 돼? 이거는 피해줘야지. 그지? 그러면 요 두 놈과 요 놈의 차이가 뭐야?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가 양 안 바뀌었고 얘는 양 바뀌었고 이 차이지. 그래서 f'x를 계속 살펴보지. 이 녀석이 뭐? 부호가 어떻게 한다? 양수에서 음수로 바뀔 때랑 0이 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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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 되는
음수에서 양수로 바뀔 때에 따라서 각각 극대이다, 극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왜?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었으니까.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극대 극소를 찾는 또 다른 재료 하나가 미적분에서 배웠지. 뭐 변곡점 이러면서 변곡점 하면서 같이 배운 거 뭐 이게 더 함수 f2'이 0인 곳을 찾아주면 되는 거야. 알았니? 아니지. 양인 곳을 찾아야지. 그럼 극소. 음인 곳을 찾으면 극대. 수완이는 이 영상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아무튼 그런 겁니다. 알았죠? 예. 자, 그러면 잘 봐. 이번에도 뭐가 중요하겠어? 또 정확한 걸 가지고 뭐 또 진입 판단 물어보겠지. 그럼 진입 판단에서 중요한 게 뭐야? 너가 실수하는 거. 정확한 정의를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거든. 그래서 거기서 제일 네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게 바로 뭐다? 이 두 가지다. 근데 극대극소는 증가함수랑 다르게 증가함수는 그냥 함수랑 미분 가능 함수랑 다항 함수까지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극대극소는 그냥 함수랑 미분 가능 함수만 알면 돼. 다항 함수라고 했다면 그냥 미분 가능 함수의 범주로 넣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지요? 끝. 여기까지. 알았어요?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요거 가지고 이제 참거지 문제를 풀기 위한 정확한 정의. 이거는 이제 너가 시험 전날 특히 내가 좀 더 강조를 할 수도 있어. 시험 전날이 아니라 시험 대비하는 한 1, 2주 정도 동안. 알았지? 참고지 문제 계속 보여주면서 뭔가 틀릴 수 있는 것들 조심하라고 계속 얘기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할 필요한 거 있으면 정리하세요. 그러면 이제 극대극소 도 뭔지를 알고 읽을 수 있으니까 이제 뭐 한다? 원래 이 사이에 했었어야 되는 누구? 다항함수의 그래프 그리기. 근데 이제 방학 수업이 아니잖아. 내신 대비잖아. 그지? 그래서 뭐를? 서술형 대비를 좀 강조를 할 거야. 너네 근데 이번 기말 뭐 서술형 나온다 안 나온다 얘기 있었지? 아 그래? 뭐 안 나오면 다행이고. 안 나오면 다행이고. 근데 어차피 해설지를 보는 것도 너희들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서술형 대비를 연습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구분만 해줄게. 어쨌든지 간에 이 단원의 이름은 뭐다? 다항함수의 그래프야 나는. 자 가보자.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그려주려면 뭐 하면 돼? 그리고 싶어. 그려. 그리고 싶으면 뭐가 필요해? 증가 감소를 판단을 해야 돼. 그래야 증가하면 이렇게 그리면 되고 감소로 바뀌면 이렇게 그리면 되고 증가로 바뀌면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지. 그려지잖아. 맞죠? 그래서 증가 감소를 판단을 해야 돼. 그럼 증가 감소 판단을 해야 되니까 뭐 하겠어? 미분을 하겠지. 다른 말로 도함수를 구하겠지. 그걸 가지고 뭐 해? 이게 다른 말로 고치면 접선이 기울기니까 그놈의 부호를 살펴보자가 되는 거지.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쉽게 말해서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 그럼 뭐 하면 된다? 증가감소를 알아보면 됩니다. 야. 미분합니다 라는 대답도 맞기는 하지만은 그거보다 좋은 거는 증가감소를 판단합니다가 좀 더 좋은 대답이긴 하겠지. 아무튼 알겠죠? 그래서 예시를 들어가 볼 거야. y는 x 3승 마이너스 3x. 이게 뭐가 깔끔하더라? 이로 가자. 자, 요거 그려보자. 그럼 어쨌든 뭐 한다? 일단 미분을 한다. 뭐 잘 그리겠지만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쉬운 거니까 따라와. 알았지? 자, 간다. 프라임을 했어. 도함수 구했지? 이걸로 뭐 할 거야? 이걸로 뭐 해야 돼? 지금 내가 다항함수의 그래프 그릴 거야 라고 했잖아. 미분했잖아. 도함수 구했잖아. 뭐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부호를 판단해야 되겠지. 그럼 양수를 찾을래? 음수를 찾을래? 아니면 0을 찾을래? 0을 찾아야지. 알았죠? 내가 항상 양수를 찾을래? 음수를 찾을래?라고 물어보면 이제는 애들이 양수요, 음수요 막 대답하거든. 근데 원래 내가 원하는 대답은 0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항상 내가 그렇게 물어보거든. 양수 찾을래? 음수 찾을래? 이렇게만 딱 물어봐. 일부러 0을 찾을래는 안 물어봐. 그럼 전부 다 막 누구는 양수야, 누구는 음수야 막 하잖아. 0을 찾아야지 하면은 좀 속으로 가끔씩 저 쪼잔한 새끼 약간 이런 시선이 좀 느껴져. 그래서 이제 그냥 0을 찾을래도 물어보려고. 양수도 찾아야 되고 음수도 찾으려면은 왜 양수를 굳이 찾는데? 왜 굳이 음수를 찾아? 0을 찾아주면은 거기서 뭔가 양음이 바뀌겠지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미분에서 0 되는 걸 찾습니다. x 뭐 나와요? 얼마 1. 자, 여기까지는 했다 치고 방법 1, 솔루션 1. 자, 첫 번째 방법이 뭐다? 바로 서술형용, 교과서 풀이용. 솔루션 1. 뭐다? 증감표를 이용하는 거야. 요게 교과서 방식. 그래서 서술형 대비. 그 종총문은 상관이 없고 두르고 너희도 이제 만약에 서술형이 안 나온다 치면은 뭐 굳이 볼 필요는 없는데 해설지들은 다 교육과정을 웬만하면 좀 써. 그래서 증감표를 쓰고 있을 겁니다. 알았죠?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한다? 증가와 감소를 표에 정리를 해본다라는 얘기지. 위에서 찾은 1과 마이너스 1이 뭐야? 0이 되는 것. 즉 부호가 바뀔 수 있는 후보들. 그 말은 마이너스 1과 1 말고 다른 곳에서 갑자기 부호가 바뀐다 안 바뀐다? 절대로 바뀔 일이 없다. 음에서 양으로, 양에서 음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0을 거쳐야만 하는데 다른 곳에서 0이 안 나온다며. 맞죠? 그래서 증감표는 어떻게 해? x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표를 그리는 거지. 누구의? f의 증가함수를 판단하려면 f 프라임의 밑에다가 부호를 쓰는 거지. 여기는 0,0이고. 알았죠? 그럼 그 사이는 점점점 점점점 이러고 쓰는 거고. 여기다 점점점 이러고 쓰는 거고. 그럼 부호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넣어주면 어때? 제곱을 하면 1보다 커버리니까 양수가 되겠네. 여기는 음수가 되겠네. 0 같은 거 넣어보면. 얘도 양수가 되겠네. 그래서 그 전에는 항상 양수로 뭐 했어요? 증가해 왔어요 라는 의미로 마이너스 무한대를 붙이고 여기다 굳이 뭔가를 쓰진 않습니다. 그 이유도 항상 계속 증가하면서 끝날 거예요 라는 의미로 양의 무한대 점점으로 쓰긴 씁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증가 또는 뭐 화살표로 이렇게. 나는 화살표로 많이 표현하는데 원래는 증가, 감소, 증가 한글로 쓰더라고. 얘는 증가. 누가? F가. 오케이? 여기는 뭐 아무도 없는 거지. 양 끝에는. 그러면 사실 끝났어요, 거의. 근데 여기다가 이제 써주는 게 하나가 있지. 뭐. 얘는 뭐다?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극대, 극소. 라는 말과 함께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닌. 예를 들어서 감소에서 감소로 갔으면 여기는 아무것도 안 써주면 되고, 뭐만? 값만 써주면 되겠지. 1 넣어봐. 뿅. 0. 마이너스 1 넣어봐. 4야? 4네. 뿅.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샥샥샥 그려주면 되지. 그래프 그리는 건 어차피 뒤에 2번, 3번에서 할 거라서 그래프 그리는 건 생략할게요. 알았죠? 이렇게 그려주는 게 첫 번째 풀이. 교과서 풀이이자 서술형 풀이고 너희들이 만나는 해설지 문제집들은 다 이렇게 풀고 있을 거다. 모의고사 문제도 마찬가지. 졸라 귀찮죠? 그래서 안 하려고 더 다른 방식을 찾아가는 거지, 우리는. 자, 간다. 우리는 어차피 프라임의 부호만 알면 되는데 굳이 그걸 뭐 표까지는 그릴 이유가 없잖아. 그냥 1보다 큰 범위에서는 증가해요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만 하면 되잖아. 그래서 그 양수와 음수를 표기하는 두 번째 방식 뭐 한다? F 프라임, 다른 말로 도함수.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림으로써 그 그림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현을 해놓는 거야. 프라임이 뭐요? 이거잖아. 그럴 수 있지. 왜? 0 되는 거. 도함수가 0 된다는 거는 도함수가 x축과 만나는 곳.
어디? 마이너스 1과 1 두 군데에서. 그럼 최고차익에서 양수인 이차함수니까 도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그러면서 여기는 뭐다? 부호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예요? 아까보다 훨씬 빠르잖아. 벌써 여기까지 끝난 거니까. 맞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본 그래프, fx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그 양음이, 즉 f의 입장에서는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곳에서 보조선을 내리는 방식으로 해서 증가하게 그리고 감소하게 그리고 증가하게 그리는 거를 이 부호를 요 그냥 뿔만 붙여놓은 요것만 보면서 이제 간다. 라는 게 되는 거지. 알았어요? 근데 기억나나 모르겠다. 그럼 이제 y좌표 찾으면 되고 y축 같은 거 그리면 되는 거 이거는 이제 생략하고. 맞죠? 기억나나 모르겠다. 미적분이라는 과목은 항상 이거 그렸었는데 기억나나? 항상 이거 그렸었어. 항상.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F'의 그래프를 식을 먼저 싹 구해봤을 때, 실제 미분해봤을 때 뭔가 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든 그냥 그 상태로 두든 뭔가 일부분만 부호를 결정하는 놈이 있었을 거야. 항상 양수는 항상 음수가 되는 부호 결정 안 하는 부호가 일정한 녀석은 빼고 부호가 바뀌는 녀석만 슬쩍 그려본 다음에 증가, 감소, 증가. 그러면서 이제 미적분에서는 이렇게 멈추는 놈들이 있으니까 막 그 점근선 x를 무한대로 리미트를 보내보고 막 3으로 혹시 멈추진 않는지 무한대로 가는지 뭐 그런 걸 좀 더 확인하는 게 더 있어서 그렇지 미적분은 항상 F'을 그리는 게 기본 풀입니다. 알았죠? 자, 그런데 수투는 이게 기본이야 아니야? 아니지. 이것도 불편하거든. 왜? 굳이 이걸 그려야 되거든. 맞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세 번째 뭐 한다? 3차 함수와 4차 함수는 개형을 외워버리는 거지.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 딱 3개잖아. 하나, 둘, 셋.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딱 4개잖아. 하나, 둘, 셋, 넷. 외워버리는 거지. 뭐랑 연결시켜서. 와, 근데 이거 안 보고 그러는데 너무 프라임이 0되게 잘 그렸다. 뭐랑 연결을 시켜주는 거야? F, 어차피 찾아야 되는 F 프라임. 프라임이 뭐가 되는? 0이 되는 X의 개수랑 연결을 시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 알고 있으니까 요약해서 바로 방학 때 배운 거 정리하는 느낌으로 갈게요. 3차 함수 fx였다면 y 프라임이 0이 되도록 하는 녀석이 f 프라임이라고 부를게 이제.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녀석이 무슨 근을 가질 수 있어? 1번. 3차 함수 fx를 미분을 하면 2차니까 2차 방정식이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 것이냐? 2번. f 프라임 x는 0이 중근을 가질 것이냐? 중근을 가질 것이냐? 3번. f 프라임 x는 0이 근이 없다. 다른 말로는 허근이 나온다. 실근이 없다. 가 나오든지 간에. 맞지? 그러면은 이게 너희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 얘가 바로 떠오르는 게 맞는데 원래는 뭐가 떠올라? 이 그래프가 떠오르는 거야. 프라임이 0이 되는 게 두 개가 생긴데 이것처럼 생기는 거야. 무조건 양은 양 아니냐? 최고책에서 음수가 되지 않는 이상 무조건 그러면 증가, 감소, 증가라는 얘기야. fx의 그래프 그렸다. 끝. 여기서는 접하는 거니까 양수. 그래서 보통 내가 처음 설명할 때는 자, 이걸 한번 그려보자. 어때? 이게 F'이다. 그치? 양수에서 0이 됐다가 양수로 가네? 잠깐 0이 되긴 한데 계속 증가만 할 거야. 그래서 그래프는 이거 다 맞지. 이게 이제 방학 때 수업이고. 이제는 없이. 알았어요? 그럼 얘는 뭐야? 계속 양수란 얘기니까 슉슉슉. 알았어요? 두 번째. 4차 함수라면 1번. f 프라임 x는 0이라는 게 무슨 방정식? f 프라임 x는 0이 무슨 방정식?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의 근은 기본적으로 몇 개? 3개. 그럼 그 3개의 근이 어떻게 될 수 있다? 다 다른 근. 서로 다른 세 실근일 수 있다. 자, 그 다음. 셋 다 아직은 실근으로만 가자. 두 번째, 뭐로 가자? 이 3개가 뭐 할 수 있어? 2개가 같을 수 있지. 맞지? 중근이 하나가 나오고 요거 실근이 하나 나오고 중근 1, 실근 1.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수도 있어? 네 번째부터 가자. 아직까지 셋 다 실근이야. 두 개가만 같나? 세 개가 다 같을 수도 있지. F'X는 는0이 무슨 근? 세 개가 다 겹치는 무슨 근? 3중근. 오케이? 그 다음에 세 개 중에 뭐가 나올 수 있어? 허근이 섞일 수 있지. 근데 허근은 계수가 실수인 3차 함수인데 3차 방정식인데 허근이 혼자 나오진 않겠지. 나온다면 세트로 혈내근으로 같이 나오겠네. 그래서 허근이 두 개가 나오면서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실근이 나오는 거야. 알았음? 그거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얘는 두 개. 여기서 아니다. 요거부터 가자. 요거는 뭐 이런 거. 3중구는 그냥 2차랑 비슷하게 생긴 거. 그냥 X4승 그래프. 알았음? 자, 여기서 물어볼 게 있다. 이 X 값이 뭐야? 그리고 이 X 값은 뭐 말하는 거야? 그렇지. 중근과 실근이지. 그래서 중근을 구해보고 실근을 구해봤는데 만약에 그냥 보자마자 이미 중근이 예를 들어서 이 실근이 다른 한 실근이 1이라면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고 맞지? 그래서 지금은 내가 구분을 안 한다. 근데 여기서는 이 휘청한 것이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왜? 왼쪽이면 안 돼? 그걸 뭐로 구분할래? 알 수 있다 없다? 원래는 있다. 원래는 있는데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굳이 이거 가지고 시비는 안 걸고 뭐 서술형 관련 없을 가능성이 크긴 한데 어쨌든 서술형이 혹시나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를 웬만하면은 안 줄 거야. 이걸로 가지. 알았어? 이것도 잘 안 나와. 알았죠?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다함수의 그래프 그리기 끝.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 우리는? 미분을 하지. 영된 걸 구했지. 플러스 마이너스 1 두 개 나왔지. 몇 개 나왔어? 두 개가 나왔네? 자동으로 쏙쏙쏙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넣어주니까 0 나오네. X축 붙여버리고 여기다 Y축 그리면 끝. 이렇게 그리는 거지. 한 1초 만에. 1초 넘었다. 한 3초 만에. 알았어? 예, 여기까지. 자,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는데 아직 요거부터 여기서는 뭐가 발생한다? 극대가 극소가. 근데 여기서는 극값 자체가 없네. 그래서 3차 함수에서는 뭐라고 물어볼 수 있다? 극값을 같도록 하는, 같지 않도록 하는. 또는 극대를 같도록 하는 이라고 물어봤지만 우리는 극대 극소는 함께 생긴다라는 거 알고 어쨌든 이거. 그래서 우리는 뭐? 프라임의 0이다의 판별식으로 부르지.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해? 보통은 크다. 판별식이. 크다. 크거나 같다. 0이다. 또는 음이다. 를 보통 많이 푸는데 작거나 같다를 풀 때가 좀 생기게 되겠지. 뭐 그런 거는 뭐 외운다기보다는 이거를 영역을 시켜야 되고 여기서는 뭐야? 극대 1, 극소 2 여기서는 극소 1 여기서는 극소 1 여기서는 극소 1 그러니까 4차 함수는 최고차의 개수가 지금 내가 양수인 것만 예를 들고 있는데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라면 전부 다 극소는 무조건 생기네. 그러면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극대를 가질 때와 안 가질 때로 물어보겠지. 뭐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 많이 있었던 거 알죠? 마플 시너지 보면 도함수 활용이 2번 파트 보면은 어때? 얘네 가지고 문제를 한 4개, 5개, 6개 유형을 만들고 있어.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너희들은 이미 다 배웠고 요약하듯이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가 어렵게 나올 수 있다. 뭐랑 섞어? 고1 때 배웠다. 누구? 근의 분리. 그걸 섞어버리면은 중난도 이상, 고난도 문제로 넘어가지. 왜 고난도? 어려워서? 아니, 애들이 까먹어서. 오케이? 너희들은 이거를 거쳐주는 문제니까 받아 먹어야 된다. 근데 생각보다 1학년 때 만났던 근의 분리보다 좀 더 어려운 형태가 되어 있을 거다. 알았음? 근의 분리가 뭔지는 알지? 뭐 한 근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도록. 어떤 말로? 극대 극소가 모두 Y축의 오른쪽에 존재하도록.
x는 2보다 오른쪽에 존재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 맞지? 또 어떤 거 있어? 뭐 한 근은 1보다 작고 다른 근은 1보다 크도록. 여기서 뭐 극대와 극소의 중점의 x좌표가 1이 되도록. 뭐 이런 거 있어. 아, 이건 너무 근의 근과 계수의 관계구나. 아무튼 그 사이에 x는 1이 존재하도록 뭐 이런 거 있잖아. 알겠지? 네, 그런 식으로 근의 분리랑 섞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고난도 문제가 되니까 고쟁이는 아마 그게 스텝 2 정도로, 그냥 기본 문제 정도로 말을 하고 있을 거다. 마플은 터프인데. 알겠죠? 그리고 고쟁이 스텝 3는 그거에 좀 더 어려운 버전이 있을 거고. 아무튼 알겠음? 네. 끝. 어때요? 정말 쉽죠? 참고로 이번 주 목요일날 정상 수업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쟤네들 민채, 수환이 걔네들까지 다 와, 수환이까지 다 와가지고 도함수는 3 하러 갈 거다. 이제 이 배운 내용을 가지고 기본적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알았지? 뭐 근의 분리나 이거는 보여줄 수 있으면 좋긴 한데, 뭐 일단은 그런 기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뭐 너희들이 그래프 개형을 외워가지고 사실 그리잖아. 아까 말했듯이. 그때 알고 있으면 도움되는 것들. 뭐 간다. 일단 기본적인 내용부터 갈까? 이참수는 뭐 당연히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거 밖에 없고, 3참수에서 나오는 아주 큰 특징. 2차부터 할까? 비율관계 얘기인데, 비율관계 얘기를 그냥 통째로 해버리고 오늘 마무리 지을까? 자, 간다. 근데 비율관계는 사실 이번 기말고사랑 관련된 거긴 한데, 이 단원에서 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단원에서 나오는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느낌? 적분에서 쓰이는 느낌. 이 녀석의 넓이 공식 어떻게 구해? 기억나니? 6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몇은? 3승. 자, 어떻게 3승이 외우는지를 얘기를 하자면, 지금 그린 그림이 무슨 그림? 2차함수입니다. 어떻게 생겨있어? ax 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함수고, 여기와 여기가 각각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와 베타일 때, 그때 결국 적분이잖아. 2차함수 적분에서 3승이 나온다고 기억을 하면은 편할 거다. 알았죠? 알았죠? 그 다음에 2차함수에서 얘기하는 뭐 접선 관련된 얘기, 이거 기억나? 요거 넓이 b는 몇 대 몇? 2대 1. 그리고 전체까지 하면은 2대 1대 3. 맞죠? 예, 그거 얘기. 너무 많이 해서 지겹지 이제. 자, 그 다음 3참수로 가보자. 3참수에서는 나오는 가장 큰 특징, 일단 첫 번째, 너희가 대칭성을 살려줘야 뭔가 답이 보이는 대표적인 함수 사인 코사인처럼 3참수도 너희가 특징을 살려줘야 그림이 좀 드러난다. 그 특징들이. 알았지? 그래서 3참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처음엔 좀 급하게 증가하다가 여기서는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여기서는 좀 다시 급하게 증가하다가, 정확하게 말하면 요점. 요 분필 끝을 점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점에 대해서 뭐 한다? 회전을 하면은 일치한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면서. 알았지요? 자, 그래서 어떤 특징? 극소가 되고 극대가 되는 곳에서 가로로 보조선을 그으라고 했고, 그 만나는 곳들마다마다 다 세로 보조선을 그으라고 했고, 그리고 어디? 정 가운데 아까 말했던 그 점을 기준으로 가로, 세로 보조선을 그었을 때 가로의 길이들은 다 똑같아지고 세로 길이들은 지들끼리 같아지고. 맞지? 그래서 대표적인 거 뭐 나왔었어? 아까 나왔던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요거 있었지, 방금 보는 거. 그지? 그러면 자동으로 너희들은 찍찍. 여기가 2다. 왜? 길이가 1이니까 여기도 1이 될 수밖에 없지. 그러면 fx를 거꾸로 찾아가세요라고 할 때, 자,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알았죠?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여기 y좌표 4 하면서. 그때 fx의 그래프를 구하시오, 식을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이것만 가지고 그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내가 알려준 비율관계 같은 거를 다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정보. f-1은 4, f1은 0, f'의 마이너스 1은 0, f'의 1은 0. 이 4개의 식을 이용해서
3참수의 개수 3창, 2창, 1창, 상수항 4개의 미수를 찾아가야 되는 거야. 연립으로 풀어야 되겠지. 굉장히 불편하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는 게 더 빠르다? 비율관계를 쓰는 게 빠르다. 왜? 이라는 거 빨리 판단해야지. 맞지?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아직 설명 안 한 거. 요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이 길이가 얼마다? 정확하게는 극대극소의 차. 4A L 3승. 근데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은 절대값 A야. 얘가 뭐야? fx가 ax 3승으로 시작하는 어떤 3참수라고 쳤을 때. 그래서 지금 저 극소값이 0, 극대값이 4라는 걸 가지고 이 길이가 다른 거 알잖아. 근데 그게 뭐다? 4, 절대값 a, l 3승, 1 3승. a는 1이네. 물론 정확하게는 뿔마 1인데 올라간 걸 보고 양수 1인 걸 판단을 하는 거지. 그러면은 너는 뭐 하는 거야? fx라는 함수가 누구랑 만나는? 4랑 만나는 곳이 최고적에서는 1인데 마이너스 1에서는 접했고 2에서는 뚫고 지나가야 하면 fx 바로 완성하죠. 또는 굳이 2를 찾을까? 아니? 마이너스 1을 찾았어도 돼. 그냥 fx 자체가 어떻게 됐어? 최고적에서 1인데 마이너스 2에서 뚫고 지나가면서 1에서 접하고 있잖아. 아까 거랑 이거랑 똑같아. 지금. 알았음? 그런 거. 뭐? 그래프에서 주어져 있는 조건을 보면서 비율관계 같은 걸 좀 써주면 이 길이 같다던가 비율관계 같은 걸 좀 써주면은 4L 3승 많이 쓰이지 식을 빨리 구할 수 있다. 알았음? 그런 식으로 가는 거다. 알았죠? 내가 이제 너희들 이번 기말고사 대비할 때 막 적분 문제도 많이 풀리겠지 당연히. 근데 이 도함수하는 2번, 3번 파트에서 제일 많이 내가 너희들한테 연습을 시킬 문제는 바로 이거야.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식 구하기. 알았음? 이거 생각보다 잘 못 찾거든. 자, 간다. 그래서 이 4일 3성 같은 걸 계속 방학 때도 보여줬던 이유가 그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면 3참수에 역시 넓이로 가주면 어떻게 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 아니, 뭐 x축은 꼭 아니어도 되는데 어쨌든 여기가 알파 베타다. 그럼 뭐다? 이제 그 넓이 공식 식은 아까랑 똑같이 위에 거랑 똑같이 ax 3승으로 시작하는 3참수라고 생각해볼게. 그럼 넓이는 뭐다? 12분의 절대값 a에 베타마이너스 알파에 몇 승? 3참수 적분 4승. 알았음? 그 다음에 이제 4참수로 넘어갑니다. 으쌰. 4참수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 있는데 나는 그걸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는데 애들이 워낙 많이들 질문을 해가지고 나도 어쩔 수 없이 쓰게 돼버린 거. 뭐? 요렇게 생긴 함수의 특징. 뭐? 극소가 되는 것을 기준으로 그리고 여기 중근을 가질 때 있지. 프라임이. 그곳에서의 y좌표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길이비가 몇 대 몇이다? 3대 1이라는 거. 이거 생각보다 진짜 많이 쓰이거든. 알고 있으면 도움 많이 돼요. 알았죠? 저거를 썼을 때 풀이 과정이 엄청 줄어든다. 아까 여기서 말한 비율관계보다도 얘를 쓰는 경우는 한정적인데 오케이? 되게 제한적인 경우이기는 한데 만약에 둘 다 써야 되는 상황이 빈도는 제가 높은데 나왔다고 치면은 얘가 시간 절약은 훨씬 많아. 많이 시간 절약이 된다. 그거는 참고하세요. 알았죠? 그거 하나 쓰시고 그러면 그거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도 뭔 얘기를 하게 되냐면 있잖아. 사실 이 길이비에 대한 얘기도 하게 돼.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까지. 몇 대 몇? 1대 루트 2 이런 거 나오는데 나는 사실 잘 안 써요. 그런 것까지도 공식을 만들 수는 있다. 만들고 싶으면 네가 한번 만들어봐라. 알았어? 끝. 다음. 그 다음에 4참수에서 뭐 제일 많이 설명하는 거는 내가 설명하는 거는 넓이 공식. 이런 거. 원래 설명해야 되는 건 x축과니까 원래는 사실 이거기는 한데. 알았죠? 그리고 이것도 그냥 x축과로 할까? 기본이니까. 자, 둘 다 fx의 식은 어떻게 생겼다? ax 4승으로 시작하는 어떤 4참수라고 가정하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뭐?
fx는 0이 중근 하나 가질 때는 항상 두 번째 얘는 알파, 베타. fx는 0이 되는 것이 알파라는 실근 하나와 베타라는 삼중근 하나 나올 때. 알았음? 그때 넓이 공식. 얘는 뭐다? 20분의. 얘는 뭐다? 30분의. 절대값 A의 베타-알파의 5승이라는 건 똑같아요. 절대값 A의 베타-알파의 5승이라는 거는 둘 다 똑같은데 분모가 다르니까 같이 기억을 해놓으면 편한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 그래서 이거는 이 두 공식은 그냥 참고 정도만. 할 줄 알면은 비율관계 끝. 알았음?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강조하고 싶은 거는 당연히 넓이 공식도 당연히 중요하다. 알았지? 진짜 중요한데 지금 단원에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거 그리고 이거 두 그래프의 특징을 살려서 뭐하기? 함수의 식을 구하는 문제. 오히려 뭘 보고? 그래프를 가지고. 그거 강조 좀 할게요. 이거 할 줄 아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으로 시간 절약이 엄청 차이 난다. 자네는 기왕 화목반 왔으니 이거 연습 좀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만 좀 참고하시오. 그러면은 진짜 아까 말한 대로 진짜 생각보다 학교 시험에서도 실전에서도 시간 절약이 많이 돼. 알았음? 로피탈 이런 거는 사실 쓰나 안 쓰나 시간 절약이 크게 없어. 그냥 내 느낌이 체감이 간단할 뿐이지. 그 뭐 인수정리 하는 시간 해봐야 얼마나 걸린다고, 그지? 근데 이거는 못 쓰는 사람과 쓰는 사람은 식으로 연립을 미지수가 막 한 두 개도 아니야. 한 세 개, 네 개 되는 거를 막 연립을 하는 사람과 그래프 보자마자 식을 바로 땅 구하는 녀석과 엄청 차이 나거든. 알겠음? 끝. 자, 여기까지 하면은 오늘 해야 되는 설명은 끝난 거예요. 이게 다야. 어때? 쉽지? 자, 요번에 오늘 숙제, 내일 모레 목요일까지 아마 중총모 애들은 아마 시간이 없어서 못할 거고 너만 해올 건데 도함수 활용이 이번 단원에 있는 스텝 1, 2만 풀어오시면 됩니다. 자, 1, 2를 풀 때 부탁 하나. 기본 유형들도 많이 있어. 이 비율관계는 모든 문제에서 항상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 근데 적용할 수 있는 순간이면은 항상 써주길 바람. 알았음? 그래서 내가 풀이를 할 때도 우리 반은 특히나 교과서 풀이보다도 오히려 비율관계를 쓰는 풀이를 더 많이 쓸 거다. 오히려 기본 풀이를 안 알려주고 또는 말로만 하고 비율관계 쓰는 풀이만 보여주던가. 다른 반들은 쓰면 편하겠다 그치 정도로 끝날 수도 있는데 기본 풀이도 계속 강조하고 우리 반은 오히려 이 풀이를 더 많이 쓰는 식으로 갈 겁니다. 알았나요? 오케이, 요 정도? 어때? 잘 기억할 수 있겠지? 그리고 뭐였지? 뭔가 비율관계 또 쓰는 게 왜 더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지? 뭐 일단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뭐 그냥 내가 말하려고 했던 거 말고 좀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 함수. W 모양의 4차함수에 대한 얘기인데 프라임이 0 되는 것을 찾아보지. 그때 x값이 예를 들어서 0과 1과 2가 나오면 간격이 똑같지. 그러면 당연히 뭐에 대해서? 1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 맞지? 대칭이 되면 자동으로 y좌표도 똑같아진다. 그 말 그대로 진짜 x는 1 대칭이 나온다. 근데 간격이 달라지면 변화가 생겼지. 그지? 그때는 어때? 많이 변화하는 것. 즉 멀리 1을 가운데 걸 기준으로 멀리 떨어질수록 값은 무조건 많이 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른쪽이 내려가는 함수가 되겠지. 그런 특징들도 생기고 요런 거로 넘어가자면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 있잖아. 뭐? 이런 특징들이 나오는 함수. 근데 이걸 조금 바꿔서 이렇게도 보여줄 수도 있고 이런 대칭성을 나타내는 식을 딱 보자마자 어머 4차함수네? 아 무조건 이거! 약간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어야 되고 특히 우함수, 기함수 같은 거 할 때 여기가 만약에 뭐가 되면 이번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누가 봐도 대칭성이야. 그럼 무슨 함수? 우함수. 즉 fx는 어떻게 생겼다? ax 4승 bx 제곱 플러스 c
짝수차항만 남기는 거. 이런 힌트들이 사실은 어느 단원에서 배우세요를 하니 안 하니? 안 한단 말이야. 도함수의 활용 2에 이걸 개념 설명으로 들어가 있을까? 내신고증이나 마플 시너지에? 아니. 근데 문제들 여기저기 마플로 치면은 유형 13번에, 유형 25번에, 유형 저기 7번에 갑자기 이런 문제들이 그냥 퉁퉁퉁퉁 튀어나와요. 오케이? 그 퉁퉁퉁퉁 사후르. 아, 미안해. 그런 게 갑자기 튀어나왔을 때 뭐 해야 돼?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고. 알았음? 그래서 내가 역시 아마 모의고사도 또는 학교 시험에 중킬러급 문제, 킬러급 문제들도 중간중간 풀리든 내신 대비 들어가면 풀리든 하겠지. 그때 이런 문제들이 너희들은 자연스럽게 될 수 있어야 돼. 지금 화목방 같은 경우. 다른 분들보다도 우선으로. 알았냐? 자, 여기까지 하면 어쨌든 극대엑소는 끝. 그래서 이거 바탕으로 아까 말한 대로 스텝 1, 2 잘 풀어오세요. 그게 오늘의 숙제입니다. 알았죠? 뭐 잘 풀어올 수 있겠지. 만약에 좀 뭐 이틀이고 너도 이제 시험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또는 학교 수행 평가가 벌써 쏟아지기 시작하면은 스텝 2만이라도 잘 풀어와. 알았지? 꼭 이 얘기하면 스텝 2만 푸는 애들이 있는데 시간이 없다면에 대한 얘기다. 알았죠? 끝.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 혼자니까.